유효했잖아. 유효액전. 그렇지. 여기 이유는 정민이 여기 이유가 뭐야? 아, 이거 그 전자가 또 전자 껍질수잖아. 그지? 양육이 될 때 껍질수 감소하는 거고. 자, 3번은 못 가. 은규야, 3번 뭐야? 3번이 3번의 이유. 맞습니다. 전자간 반발. 알겠지? 전자간 반발. 자, 이주기 원소 A, B, C, D가 2주기래요. 같은 주기죠? A, B, C, D가 있는데 이온만 지름이 작고 이건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 금속은 양용이 될 때, 그지? 양용이 될 때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죠. CD는 이온 반지름이 커요. 얘는 비금속. 그래서 여기 이온들이 양이온이고 여기 이온들은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금속 원소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A하고 B다 쓰면 되고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들은 C하고 D라고 쓰면 되고 원자번호 가장 큰 거 자, 이거는 같은 주기니까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있죠. 우리가 제일 큰 게 D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음이온이 형성될 때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큰 이온은 예, 금방 얘기했죠. 전자간 반발이 요인이 되는 겁니다. 5번 리튬과 플루린의 성질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금속성 리튬이 크고 원자 반지름 리튬이 크고 원자가 생기는 유액전화 리튬이 작고 자 이온 자 이온은 보자 리튬 플러스는 껍질이 하나짜리 자 F-는 껍질이 몇 개짜리예요? 2개짜리죠. 2개. 아, 2개죠. 2주기인데 전자 하나 받은 거니까 어디가 커야 돼? 그렇죠? 지민은 무슨 소리 할지 모르겠지. 자, 이게 뭔 소리 하는지 알만한 걸 좀 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온 에너지를 좀 봤어요. 이온 에너지는 뭐였냐면, 자, 이온 에너지는 기체 상태에서 원자 일몰에서 전자 일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라 그랬고, 그래서 이 이온 에너지를 통해서 양이온이 형성되는 거죠. 근데 이 이온 에너지와 뭐가 관련이 있냐면 원자 반지름과 관련이 있는데 반지름은 어떨수록 작을수록 이온 에너지가 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온 에너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는 뜻이고 이온 에너지가 작다는 것은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알았지? 떼어낼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면 어려운 거고 조금 들어가면 쉬운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주기성을 보게 되면 같은 주기와 같은 족에서는 자, 먼저 같은 주기. 같은 주기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에서 증가하는 애들. 같은 족은요, 원자만 증가하면 이온에서 작아지는 애들. 그래서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같은 주기는 반지름하고 반대라 그랬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같은 족은요, 원자 반지름이 점점 커지니까 힘이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알았지? 자, 약해지면은 그만큼 전자를 떼어내기 쉬워지고 그에 따라서 이온의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주기성이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알았지? 안 되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같은 주기를 보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데 같은 주기에서 증가하다 감소하죠. 증가하다 감소하죠. 그지? 그게 3주기에서 똑같이 증가하다 감소하는데
그게 2족에서 13족 갈 때, 15족에서 16족 갈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유를 알려드렸어요. 2족에서 13족 갈 때. 자, 2족에서 13족 갈 때는 베릴륨하고 붕소를 예를 들어보면, 자, 베릴륨은 이전자를 떨어뜨려낼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이온 에너지죠? 그죠? 그 다음에 붕소는 이전자를 떨어뜨려낼 때 에너지를 이온 에너지라 그래요. 근데 이온 에너지가 더 작아지잖아. 2족이 13족 갈 때. 그지? 그 이유는 얘가 떨어지기 쉬워지는 이유는 결국 이전자는 이전자에 비해서 많은 전자가 가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가리움 효과가 이게 큰 거예요. 이게 큰 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준위는 여기에 있는 이전자의 에너지 준위보다는 이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럼 에너지 준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안정하니까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다음 15에서 16쪽 갈 때 이온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15족은 질소를 예를 들고 16족은 산소를 예를 들었을 때 자, EP3예요. 그럼 EP3이고 얘는 EP4잖아. 그런 전자 배치로 봤을 때 이 전자 중에 하나를 떨어뜨려내는 거고 이 전자들 중에는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 그러면 15에서 16쪽은 이 전자를 떨어뜨려낼 때 좀 더 쉽다라는 뜻은 이 전자에 반발이 작용하기 때문이야. 알았지? 그래서 전자 간의 반발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얘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온 에너지에서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 번째는 자, 순차적 이온 에너지라고 합니다. 순차적 이온 에너지 뭐냐면 이런 거야. 일단 전자 하나가 떨어졌죠. 자, 전자 하나 떨어졌는데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에너지를 또 줘요. 그러면 전자가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플러스 2가가 돼요. 그랬을 때 이 전자를 이 에너지를 제2이온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번째 전자를 떨어뜨려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는 뜻이야. 제2이온 에너지는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자, 그래서 이제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전자 중에 첫 번째 전자를 떨어뜨려내는 걸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요. 그게 제1이온 에너지고. 그다음에는 102는 두 번째 전자. 자, 예를 들면 원자에게 전하량이 10이라고 하자. 자, 그럼 전자 몇 개 있어요? 그렇지, 11개지. 11개면 껍질이 하나, 둘, 셋. 전자 안쪽에 있는 전자도 있고 더 안쪽에 전자도 있고. 자, 바깥에 있는 전자든 안쪽에 있는 전자들 전자를 떼어내는 경우는 이 전자를 n이 무한대에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 전자를 보내주고 이 전자를 보내주고 이 전자를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제1이온 에너지, 제2이온 에너지, 제3이온 에너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11이온 에너지까지 이렇게.
그럴 거 아니야. 총 11개의 전자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순차적 이온 에너지라 그래. 근데 이제 차수가 지날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에너지 값들이 증가하는 특색이 있어요. 증가. 제1보다 제2가 크고 제2보다 제3이 크고 제3보다 제4가 크다 이 뜻이야. 증가한다는 뜻은. 알았지? 자, 그럼 이유가 왜 이럴 것 같아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해. 자, 얘를 내면 원자핵이 얘한테 미치는 영향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요. 당연히 커져. 알았지? 응. 뭐 떨어져 나가면 별 수 없잖아. 얘 떨어져. 그 다음에 이거지. 사람 사는 사회도 똑같지. 엄마 아빠가 있어. 이게 엄마 아빠야. 자식이 한 서너 명이 있는 거야. 한 놈이 말 안 듣고 집을 나가버렸어. 그리고 이거 찾을까 안 찾을까? 안 찾아 얘들아. 야, 자식들 아직 아는데. 알았지? 조심해. 은규 너 외동이야? 아니야? 동생 있어? 없어? 형은? 아, 형 있어. 뒤지게 맞았겠다, 그지? 옛날에. 어? 요즘 형이 못 때리지 등치가 커져서. 어. 형도 커? 형은 안 커? 정민이는 외동이니? 동생. 그리고 둘씩은 있다. 선생님 아들 하나, 둘이 있어야지. 지민이는, 니네 자매야? 네. 어? 네. 니네 어머니, 아버지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어? 참. 아이고, 아들. 아들이 문제야. 이 아들 둘이 있는 집안은 이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는 거야. 나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을까봐 돈 못 놓겠더라고. 아들 하나에서 멈췄지. 아들이 참 힘들어. 딸내미들 키우기도 참 쉽고. 아들들, 공유 잘해. 은규도 아들 둘이야? 정민이도 아들 둘이야? 셋이. 니는 아들 셋이야? 대박이다. 너무 힘들겠다. 알아? 어머니 힘든 거? 네. 알면 다행이다. 은규는 알아? 아이, 그래. 딸내미들은 뭐, 워낙에, 에이, 그래, 힘들어요, 아들. 이 원자핵도 그렇대. 이게 떨어져 나왔잖아. 떨어져 나온 놈한테 신경 안 써. 안에 있는 애한테 신경 써. 그러니까 유액 전하가 떨어져 나갈 때면 점점 커지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유액 전하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그런데 커지는 얘기인데 훅 커지는 경우가 있어. 이게 훅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3배, 4배 이상 확 커져요. 그럼 왜 그런가 생각해 본 거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야. 자, 유액 전하가 증가하는 건 증가하는데 얘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전자는 껍질 수마저 변한 거야. 다른 껍질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다는 걸 알아. 전자가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요거 이해돼요? 어? 자, 그래가지고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는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원자과 전자, 최외곽 전자. 근데 이걸 갖다 우리 족이라 그래요, 족. 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알겠어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와 C라는 원소가 있어. 얘네들이 이제 제1 이온의 에너지, 제2 이온의 에너지, 제3 이온의 에너지, 제4까지 한번 써볼까?
이온의 에너지를 쓴 건데, 이제 이온의 에너지 단위는 이 킬로줄 퍼 몰, 킬로줄 퍼 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부터 보자. 496, 456이 몇 배지? 몇 배 정도 될까? 대략? 한 10배나 뭐 8, 9배. 그치? 커질 때? 좀 안, 이렇게. 그러면 A는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다는 뜻이야? 한 개. 그러니까 A는 몇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쪽. 자, B. 커졌네요. 145에서 7733이니까 얼마 안 커졌죠. 그럼 B는 몇 쪽? 전체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2쪽. 자, C. 어이구. 3배, 4배 이상 커졌죠. 그럼 C는 몇 쪽? 13쪽이 된다는 뜻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얘들이 2죽이라면 얘는 2죽이지. 리튬. 3죽. 3죽이라면 얘가 Na, 얘가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이제 1쪽은 플러스 1가가 안정한 이온이고 2쪽은 플러스 2가가 안정한 이온이야. 그럼 플러스 2가가 되기 위해서 전자 몇 개 떨어져야 돼? 은규야, 마그네슘 플러스 2가가 되려면 전자 몇 개가 떨어져야 돼? 2개. 그렇지. 그러면 2개가 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만큼이냐면 이 망의 원자에다가 738 플러스 1451만큼을 가하면 Mg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가 2개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반응식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1족은 이만큼, 2족은 이만큼, 13족은 이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뭔지 알겠죠? 근데 제일 이온 에너지를 그린 거예요. 원자 번호.
봅시다. 제2이온의 에너지는 이렇게 해서 이제 파란 거는 뭐냐면 까만 게 제1, 파란 건 제2.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지? 여기가 이제 Y축 이온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어떤 원소들이냐면 이게 Li라고 해볼게. 베릴륨, 이게 Li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Li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자가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떨어지는 건 Li 플러스에서 떨어지는 거죠. 제2 이온 에너지. 그다음에 요건 베릴륨 플러스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보자. 여기가 NA거든요. 이거 마그네슘. 그러면 Na 플러스 Mg 플러스에서 전자 떨어진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제1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애들이 비활성 기체들이에요. 근데 이 Li 플러스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요. Na 플러스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결국 제2든 제3이든 간에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원소들이 가장 에너지가 크다.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제2는 몇 쪽? 1쪽이 최대. 자, 최소는 몇 쪽이에요? 얘가 최대예요. 1쪽이. 제2에서 최소는 2족. 알았어요? 2족이 최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억하기 쉽게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이게 순차적 이온의 거죠. 최대는 n-1족. 최소는 n족. 자, 봐. 만나봐봐. 자, 제2 이온의 에너지야. 여기가 n이 2야. n이 2라고. 어? 그럼 최대는 몇 쪽이야? n-2니까 1쪽. 자, n이 2야. 최소는 2족. 그러니까 1족이 최대, 2족이 최소.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다음. 여기서 원자번 하나 밀려서 똑같은 모양이에요. 맞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 기억해야 되는 건, 자, 제1은 2족에서 13족으로 갈 때 이렇게 됐다면, 제2는 13에서 14로 갈 때 이렇게 돼요. 자, 제2, 1이 15에서 16쪽 갈 때 이렇게 된다면, 제2는 16에서 17쪽 갈 때입니다. 얘가 산소고 얘가 플로린이죠. 하나씩 밀리네. 그지?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되 하나씩 밀려서 반복이 되는 거야. 알았니?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려야 될 때도 있고요. 머릿속에서 이 그래프를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도 있어요. 순차적 이용.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1 이온의 에너지와 제2 이온의 에너지의 B야. B. 알았죠? 그러면 이거는
몇 쪽이 제일 클까? 응? 몇 쪽이 최대가 되지 않겠어? 왜냐면 제1과 제2의 차이가 큰 게 이 b가 클 거 아니야. 어차피 1보다 큰 값이죠. 맞지? 순차적 이온의 제1보다 제2가 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항상 큰 거야. 알았지? 얘가 항상 크기 때문에 이 값은 무조건 1보다 커요. 그런데 뭐 1.2냐, 2냐, 3이냐, 4냐, 5냐 이런 뜻이야. 근데 1쪽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 b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까지 살펴본 겁니다. 그렇다면 마무리 한번 해보자. 마무리 할 거예요, 마무리. 자, 이거 봐봐요. 이쪽으로 갈 때 원자 반지름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이온의 에너지는 작아지는 거지. 그럼 얘들이 작으니까 양용이 되기 쉽다. 되기 쉽다. 이걸 다른 말로는 가능성이 크다. 이랬을 때 음속성이 크다. 라는 표현이죠. 가능성이 크다. 음속성이 크다. 라고 얘기해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통합각을 배우게 되면 일족에 해당하는 이 금속들이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랬잖아. 얘들 방식이 굉장히 커서 이 알칼리 금속의 반응에 관한 것들을 통합각에서 배워요. 그렇죠? 통합각은 이제 겨울방학 때 가서 슬슬 또 배우면 됩니다. 다음 여기 이쪽으로 가면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냐면 원자 반지름이 작아져요. 이온의 에너지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 화학적으로 이온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잃기는 어려워. 그런데 상대적으로 얻기는 쉬워. 알겠죠? 그래서 전자를 자, 이거 따질 때는 비활성 이체는 제외. 왜 비활성 이체는 그 반응하지 않잖아. 한마디로 이온을 만들지 않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어딜 따지는 거야? 17쪽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17쪽에서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비금속성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지? 그래서 원자 반지름과 그다음에 이온의 주기성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금속성과 비금속성이 어떤 애들인가를 잘 살피시죠. 그래서 이제 비금속 중에서는 여기 17쪽이 가장 가능성이 크잖아. 그래서 여기에 관한 얘기들이 또 통합각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요거 한번 반복해주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숙제로 해오시면 돼요. 자, 이제 개념 확인 문제를 좀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 숙제를 해봅시다. 맞죠? 첫 번째는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 그랬지? 이거 뭐라 그랬지, 이걸? 이온화 에너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대체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증가한다. 가끔 이제 대체로가 중요하죠. 이거 가지고 또 꼬투리 잡는 경우도 있어요.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내신 볼 때 주의하면 돼요. 같은 적은 원자번호가 크면 얘는 확실히 뭐예요? 암소하죠? 자,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다전자 원자 1몰에서 전자를 1몰씩 차례로 떼어낼 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에너지. 그러면 차수가 증가할수록 이온의 에너지 뭐 한다? 증가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원자과 전지를 모두 떼어내고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지를 떼어낼 때 급격히 증가함으로 뭐를 할 수 있다? 또는 뭐 원자과 전자 뭐 이런 애들 원자과 전자 수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알겠지? 자, 그러면 1번에서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옳지 않은 것. 자, 원자가 전자를 일으키는 유액 전하가 클수록 대체로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지? 응? 클수록 대체 이온화 에너지는 작다가 아니라 크다. 자, 같은 주기인 경우 이온화 에너지는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금속 원소가 커요? 비금속 원소가 커요? 비금속. 자, 이온 에너지가 작을수록 양이온이 되기 쉽다. 맞죠? 자, 차수가 증가할수록 순차적 이온 에너지는 뭐 한다? 증가한다. 알았죠? 다음. 자, 이걸 딱 보고 A는 뭐죠? 베릴륨, B는 금속, C는 네온, D는 Na, E는 아르곤. 자, 그러면 A와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를 A. A와 같은 거? 뭐 지금 뭐예요, 그러면? B하고 C가 같은 주기 아닌가? 그제? C와 같은 족은 E죠, R고. 가장 양형이 되기 쉬운 거. 이 중에서 A, B, C 중에 뭐죠? D네요. 가장 작으니까. 자, 주어진 원자의 이온의 에너지 크기를 비교해보래. 자, 리튬 플루오린 뭐 커요? NaK. 베릴륨 붕소. 그 다음에 인황. 알았지? 15족이 더 커야 돼. 알았어요? 그 다음 얘는 이제 순차적 이온 에너지인데 이원은 양의 값을 갖는다. 다 양의 값을 가져요. E2가 크죠. E2는 제2이온 에너지예요. 얘가 커요. 아니면 마그네슘이 커요. 제2잖아. 1족이 최대, 2족이 최소. 알았어? 기억하면 돼요. 3족의 어떤 원소의 순차적이 578, 1817, 2745, 어이구, 이렇게 돼버렸네. 자, 그럼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3개.
박스한테 전자 몇지? 3주기라 그랬지. 그럼 3주기 13족이네. 3주기 13족. 1s2, 2s2, 2p6, 3s2, 3p1 이렇게 되겠지. 알았지? 3주기 13족은 전자비식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요번에는 순차적 이온 에너지. 자, 보자. 많이 커졌네요.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됐네요. 같은 족은 아니네요. A는 1족, B는 2족이 됩니다. 자, 그럼 양연이 되기 쉬운 애는 같은 주기라면 1족이야, 2족이야? 1족, 그렇지. A는 B보다 양연이 되기 쉽다. 자, 원자 번호 B가 더 커야죠. 자, 비활성 이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데, 다시 말하면 B가 안정한 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만큼이야? 설명했는데 이만큼이다. 그러니까 738 플러스 1451만큼 더한 값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를 풀듯이 여러분도 문제를 앞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까지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3단원 들어갈 거야. 3단원. 음, 3단원에서 이제 3단원 하기 전에 자, 화학결합의 원리를 잠깐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합에서 그 여러 가지 결합들을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전기 음송도라는 개념이 있어. 일렉트로 네가티비티에서 EN이라고 이렇게 해요. 자, 전기 음송도는 3단은 중간에 나오는 개념인데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전기 음송도는 어떤 거냐면 원자가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 키워드는 원자, 그다음에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 자, 이걸 갖다 우리 전기 음성도라고 그래요. 근데 전기 음성도는 이제 플로린을 4.0으로 기준을 잡아요. 그래서 상대적 세기로 표시를 합니다. 세기로 나타내 줍니다. 뭐 음성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
전기음성도는 이렇게 가면 이쪽 방향으로 가면 전기음성도가 커져요. 반대로 가면 전기음성도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자, 화학 결합을 하지 않는 애들이 비활성 기체들이니까 이 비활성 기체는 우리가 음성도 얘기할 때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뭐가 제일 큰 거야? 플로린이 제일 큰 거야. 그래서 플로린이 4.0이죠? 산소는 3.5, 3.0, 2.5, 2.0, 수소가 2.1.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 이 정도만 알아도 전기 음성도가 1에 가깝다. 알았지? 그러니까 음성도가 작은 애들은 금속들이야. 음속도가 큰 애들이 비금속이야. 이제 화학결합의 원리에서 전기 음성도가 어떤 의미를 가냐면, 자, 이제 음성도의 차이가 생겨요. 그럼 이 음성도가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죠. 그러면 큰 애하고 작은 애가 딱 만났다? 만나면은 한쪽에서 한쪽에 있는 전자를 훅 가져가게. 알았지? 자, 훅 가져가면 얘는 전자를 하나 더 가지니까 음이온이 돼서 얘는 양이온이 되고 이렇게 결합하는 걸 이온 결합. 그런데 음성도가 둘 다 커. 둘 다 크니까 얘랑 이렇게 잡아당기게 된대.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얘들이 서로 이렇게 딱 잡아당기는 상태가 되고 이런 게 공유결합. 근데 음성도가 다 작아. 그러면 막 돌아다녀. 이게 자유전자, 양이온. 그러면 금속이라. 알았어? 그러니까 전기음성도에 의해서 결합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전자를 가져오고 전자를 내놓고 뭐 이럴 때는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팔전자 규칙. 이 팔전자 규칙은 뭐 이런 거예요. 들어봤죠? 팔전자 규칙. 옥텟 규칙이라 그래서 맨 마지막 껍질에 비활성기체처럼 8개의 전자가 있을 때 안정하다. 뭐 단, K 껍질은 2개. 알았죠? 자, 이게 이제 팔전자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게끔 전자를 잃거나 얻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자, 화학결합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다음엔 금속 결합. 자, 이온 결합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죠. 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나서 결합을 이룰 때고요. 공유 결합은 비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나서 이루는 거고요. 금속 결합은 금속과 금속하고 금속이 만나요.
그랬을 때 금속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속은 전기음성도가 작은 애고요. 비금속은 전기음성도가 큰 애들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얘들이 이제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겠네. 알았지? 근데 이제 비금속은 음성도가 다 큰 애들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들은 전자가 왔다 갔다 하진 않는데 전자를 끌어당기긴 해. 알았어? 자, 그러면 이러한 화학 결합이 뭐와 관여가 돼 있냐면 전자들하고 관여가 돼 있죠. 이제 그래서 이 단원 처음에는 화학 결합이 전자와 관계가 돼 있다는 그 사실을 갖다 이제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기분해거든. 그 전기분해에 관한 얘기를 시작으로 3단원을 확인할 텐데요. 보자. 이게 한번 보세요. 자, 처음에 나온 거 뭐라 그랬어요? 화학결합의 정기적 성질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라부아제 물분해 실험. 그지? 그래가지고 뭐 물은 원소가 아니라 화합물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실험이 라부아제 물분해 실험이었어. 근데 이제 물을 갖다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분해를 해요. 그게 이제 물의 전기 분해인데요. 그림을 다르게 그려요. 자, 이게 전기 분해 장치예요. 알았죠? 이 물을 갖다 집어넣고 이 물에다가 Na2SO4와 같은 이 전해질을 집어넣어요. 자,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이 안 통해. 안 통해. 노체 순수. 그러니까 얘를 전기 분해하는데 전기가 통해야 되고. 전기가 통해야 되니까 이 Na2SO4와 같은 애를 집어넣어. 그래서 얘는 전기를 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 애가 황산 나트륨이에요. 그런데 이 전해질도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뭐 참고로 얘기하면 전해질로 사용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안 되는 애들. 뭐 이런 애들. NaCl, CuCl2, CuSO4 이런. 자, 이런 애들은 전해질로 사용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와 같은 염화나트륨, 염화구리, 황산구리를 집어넣으면 물이 분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들이 분해가 돼요. 알았지? 다음. 자, 여기 보면 마이너스 극이죠. 전원장치 이쪽. 자, 이쪽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받는 환원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요. 상대적으로 플러스 극은 전자를 잃어버려야 돼. 뭔가 뺏겨서 이리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산화 반응이랍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마이너스 극. 당연히 물이죠, 물. 물이 와서 전자를 받고
수소가 되고 EOH- 이렇게 되고요. 이쪽에 이제 무슨 기체가 나오냐면 수소 기체가 나오는 거죠. 플러스 극. 자, 플러스 극은 산화 반응이 일어나요. 물이 산화하죠. 그러면 O2 되고 이렇게 되면서 자,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럼 무슨 기체가 나와요? 산소 기체가 나와요. 이쪽에서.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뽀글뽀글뽀글 올라와서 산소가 있고요. 여기는 수소가 이쪽에 채워집니다. 알았지?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더해요. 두 개를 더하면 전체 반응. 예? 그래. 음, 전체. 전체 반응은 또가 O2 이렇게.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이게 부피비가 수소하고 산소의 부피비가 몇 대 몇으로 배웠니? 2대 1로 배웠지. 그지? 분명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생성이 되는데 산소의 부피가 한 부피라면 수소는 두 부피만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알았지? 그러면 물이라는 애가 분해가 돼가지고 이와 같은 애들이 됐죠? 근데 분해될 때 뭐가 왔다 갔다 했니? 전자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럼 이 물이 가지고 있는 결합이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 근데 이 공유결합은 전자가 관여되어 있어? 안 관여되어 있어? 관여되어 있는 거지. 전자를 뺏어오고 막 줘버리니까 애들이 호전수 물질로 분해가 됐다. 알았지? 자,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결론은 이렇게 됐고 물 분자의 공유력을 일컬어 얻어서 결국 공유결합에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알았죠? 니들 정말 안 쓴다. 은규는 왜 한자도 안 쓰냐? 지민이도 한자도 안 쓰고. 그리고 책에 다 나와 있어서 노트 필기를 하라 그랬는데 요즘에 잘 안 하죠.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노트 가져와서 좀 써라. 어? 쓰자 좀 써. 자, 문제 풀어오세요. 숙제. 어? 여기 전까지 다 숙제야, 문제는. 자, 수고했습니다. 이게 뭐, 영상 보려고 안 쓴 거지?